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손상TV2 틈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년 동안 보았지만 참으로 황당한 정권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황당한 정권을 보고도 제대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정치권이고, 그걸 보고도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정농단이라는 얼도 당도 않는 딱지를 갖다 붙여서 탄핵을 시켜버린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보다 수십 배 더 나라를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왜 탄핵의 탄자도 말을 못하는 겁니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탄핵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탄핵파들은 당연히 문재인 탄핵을 외쳐야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교 안보가 개판이 되고 경제가 폭망하고 법치와 헌법까지 파탄내고 있는 이런 정권을 보고 탄핵을 말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라는 것은 이들 스스로가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놓고 제가 촛불 국민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버리고 촛불을 들었습니까? 박근혜 정권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단 한 가지라도 말해보십시오. 도대체 당신네들이 말하는 촛불 정신과 촛불 혁명이 무엇이냐고요?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헌법과 법치를 이렇게 걸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보시다시피 이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사기와 거짓말로 이 정권 사람들이 관여한 온갖 권력형 비리들을 덮는, 이걸 가지고 검찰개혁이고 촛불정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촛불 국민 여러분, 입이 좀 말해보십시오.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자꾸만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나라 꼬라지가 답답하면 92세 된 어르신이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92세 농계 꼰대의 시국 단상, 문재인의 시간과 조국의 시간이라는 민족중앙회 정재호 회장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툭하면 빛바랜 촛불혁명의 깃발을 지켜세운 그들이 아니던가. 문재인 정권의 얄궂은 본성을 투시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 이름하여 그 역겨운 조국 사태다. 건불 5년 대통령, 문재인의 시간, 그 검쪽 같던 태반의 시공간을 허탈하게 삼켜버린 조국의 시간은 문재인 정치의 태생적 한계를 자백한 치욕의 시간으로 기록될 법하다. 좌파 정권의 구두선인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물구나무서게 하고 위선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조국의 나는 권력의 독과점 의식에 매달린 그들만의 길들여진 내로남불 풍속도의 상징적인 단면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해고록 조국의 시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자신과 가족의 의혹에 대해 검찰과 언론, 야당 카르텔의 창작품이라고 싸잡아 호되게 비판했다. 자신을 검찰개혁에 깃발던 개심제의 희생양이라고 음사를 피웠다. 조국의 시간은 낙양의 집가를 끌어올렸다. 감성적인 필체가 고비마다 율동했다. 짙은 감성의 숲속에 진실을 가두어버린 솜씨가 돋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겪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위로를 소개했다. 자신이 직면한 고초를 노무현 순환과 나란히 세워 동급임을 넌지시 흘리는 세심함이 반짝거리는 대목이다. 조국이 토해낸 말이다. 민주당은 나를 밟고 전진하라. 오만과 윗선이 어지럽게 뒤엉킨 순교자 조국의 일그러진 가면인가 당혹스럽다. 조국은 다른컨대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의 복심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고도 1순위에 조국을 올려놓았다는 설은
일찌감치 청와대 언저리에 정설처럼 맴돌았다. 두 사람은 딱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순망치안의 관계다. 조국은 문정권 첫 민정수석을 거쳐 검찰개혁의 지붕을 움켜쥔 첫 법무부 수장이었다. 장관 실각 후 문 대통령은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장관의 마음에 빚이 있다고 역대급 통석의 애정을 피력했다. 57세 헌칠한 몸매에 이목구비 반듯한 불호조화 냄새 물씬한 도시풍의 멋을 풍기는 법학도 조국은 언과 행의 부조화를 빗댄 강남 좌파의 전형으로 통했다. 그는 국회 정원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토설하는 용기를 가시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오를 고백하는 용기를 거부했다. 선택적 용기에 사용법을 구사하는 재간이 예사롭지 않다. 조국은 해고력이 잘 팔리고 있는 그것에 고무가 되고 있는 양 SNS에 부지런히 글을 올려서 판촉의 추임새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베스트셀러와 조국의 객관적 정당성이 비례한다는 착각은 건물이다. 언론은 재판에 붙여진 피의자 신분인 그의 해고록 발간 시점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물은 한 곳으로 흐르고 죄는 지연대로 간다는 곰삭은 고온이 있거늘 새파랗게 잘도 익은 2030 세대의 꿈을 속절없이 앗아버린 조국 일가의 행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마땅히 법원의 몫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솟구친 민심의 노여움을 받들겠다면 조국 사태에 대해 통렬히 사과하겠다고 다짐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강성 친문의 폭발적인 삿대질에 눌려 슬그머니 목소리를 낮췄다. 문심일기에 급급한 이낙연, 정세균, 대선 주자들이 조국의 아픈 마음 달래기에 보조를 맞춘 모습이 어쩐지 안쓰럽게 비춰졌다. 구순, 노경에 어울리지 않는 필자의 감인 탓일 수 있다. 대신 대선 레이스와 문재인의 비좁은 하산 길목이 아스라이 오버랩되는 가운데 조국의 시간을 놓고 집권당 내 개파 갈등의 불길이 날렁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악몽 같은 조국 사태의 재부상은 대선을 망친다는 여건의 우려가 진하게 넘실거린다. 문 대통령은 심리적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순간 포착의 순발력이 무딘데 겹쳐 황소고집이 맞물린 탓에 최선의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곧잘 노출되어 온 문 대통령이다. 검찰개혁에 국정 에너지를 가소비한 사실 하나만 봐도 그렇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를 잇는 가속 드라이브가 건져 올린 실속은 무엇인가? 갈수록 일이 더 꼬이고 있지 않는가? 청와대 입김과 눈치 살피기에 민감한 정치인 출신을 줄줄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 것부터가 빗나간 발상이 아닌가?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기에 못이 박힌 검찰개혁. 겉보기 핑계는 멀쩡하지만 숨은 노림수는 하나다.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검찰의 무엄한 버르장머리를 엄히 다그치겠다는 데 있습니다. 운동권 권력의 요사스런 술법이 곳곳에 촘촘히 박혀있는 세상이지만 대명천지의 어떤 고약한 모사도 끝내 들통나고 만다는 역사의 교훈을 곱씹어야 할 오늘이다. 정가박이 문재인의 시간은 촉 빠르다. 내리막길에서는 시계바늘도 빨리 돈다는 싱거운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특유의 유체딸 합법이 말해주듯 꽁코 매점의 맛이 도무지 시원찮은 문 대통령이 한치 어김없이 결단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거슬리는 쓴소리를 즐기면 발복한다고 했다. 충건 여기에 뜻과 상통하는 현묘한 이치다. 무릇 권력의 가역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으로 이어지는 법. 정권 초입 문 대통령의 급진적인 과도한 적폐청산은 차라리 구판을 닮았다. 숱한 인격살인의 가오를 범했다.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의 고관 대작들을 굴비 엮듯 줄줄이 투옥한 처사는
반문명적이란 성난 목소리와 맞닥뜨리고 있다. 국민 치욕의 현주소다. 취임사에서 선사한 겸손한 권력을 실천할 안성맞춤의 시간이 아닌가. 인가의 율법은 천심이라 하지 않았던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함축한 경우다. 문제의 시간은 10개월 난 집 짧고도 길다. 가볍고도 무겁다.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마무리다. 마무리는 시작의 끝을 의미한다. 마무리의 극치는 훌훌 벗어버리는 홀가분에 있다. 문 대통령은 마음의 주름살을 펴고 2017년 5월 20일 19대 대통령 취임식 날의 초심으로 회개할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강화문의 촛불 감기가 박근혜를 국정농단으로 몰았다. 이 정권의 국헌농단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국헌은 나라의 불의가 아닌가? 길을 막고 물어보자. 어느 쪽 재질이 무거운가? 나이를 유세삼아 마구 쏘아올리는 꼰대의 막말로 치부를 말라. 이 나라 현대사의 음양을 두루 부딪힌 연륜의 고함 소리를 헛은 수작으로 듣지 말라. 우국충령에 걸리는 백성의 몫이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 비국적인 대통령 잔혹사의 원조는 김영삼이다. 문재인이 잔혹사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은 축복이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의 하산 길습에 업보의 돌개바람이 몰아칠지도 모른다. 정권 차원의 권력비리 의혹이 척가대를 개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고 건너가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장한 결기를 만나고 싶다. 호호탕탕 강대하게 흐르는 강물에 마음을 실으면 정든 양산 땅 둥지를 향하는 기안길이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자, 원래 연세가 92세인 이 어르신들이 이 장문의 글을 쓸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무려 김종인이보다 10살이나 더 많으신 우리 정재호 회장의 이 호소, 다른 사람보다는 김종인이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재호 회장께서는 삼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92세입니다. 세상을 마지막 책장을 넘기면서 편안하게 지내셔도 될 분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걱정이 돼서 밤잠을 못 드신다고 합니다. 저도 잘 아시는 분으로 김종인이보다는 100배 1000배 나으신 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을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으로 모시고 왔어야 돼요. 지금도 이 나라가 걱정이 돼서 수시로 글을 쓰고 정치와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고 채찍을 드는 92세 우리 정재호 회장님의 남아있는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은 임기 끝까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어르신의 말을 듣고 내려와. 자, 오늘 틈새 방송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